네,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부터 살펴보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 미국에서도 다우보다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주요국 증시 중에서 코스닥이 되게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대만 증시는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긴장감이 좀 올라가면서 좀 부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종목들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번에너지, 캐터필러, 맥도날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하락을 했고요.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이제 로키드 마틴이 좀 올라간 게 특징이었고, 애플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이렇게 특징적으로 크게 올랐다 내려갔다 이런 걸로 구분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제 좀 특징적인 게 테슬라가 주 후반에 크게 빠지면서 이제 이제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로 빠졌고, 그다음에 여기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제 모더나가 주간에 14%나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 강세, 에너지주 약세, 테슬라 주 후반에 약세,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로 와서 보면 특징적으로는 인터넷주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반면에 이제 전기전자, 자동차주 부진하면서 전차 군단은 뭐 1% 미만으로 올라가거나 1% 이하로 빠지거나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2차 전지와 카카오 같은 어떤 인터넷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게 우리 증시의 지난주에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게임주, 통신장비,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이런 종들이 오른 반면에 이제 반도체주는 좀 부진했는데, 어쨌든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성장주 쪽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 낮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 때문에 금리 인상도 이제 피크를 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 후반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금리가 또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구도에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초에 이제 종목별 수급 동향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또 관심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맞다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이거는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할 거잖아요. 근데 현재까지의 나오는 지표만 놓고 보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기업이익 추이입니다. 이익 추이는 증가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꺾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반드시 기업 이익이 꺾이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거는 이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용도가 되게 낮은, 돈 별로 못 버는 기업들이 파산할 확률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뭐 이런 데이터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최근에 올라갔다가 꺾이고 있거든요. 기업들의 파산 가능성이 좀 낮아진 거 아닌가? 이것만 놓고 보면 미국은 지금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죠. 근데 이제 고민되는 게 이 장단기 금리 차잖아요. 10년과 2년 금리 차가 최근에 확대되고 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10년은 장기 금리죠.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고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투자를 못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는 후폭풍이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당연히 고용도 나중엔 빠질 거고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밀리고 나서 이제 몇 년 또는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경기 침체로 왔던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아마도 내년도 정도 넘어갔을 때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용지표인데, 고용지표 되게 잘 나와가지고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복원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실업률이 3.5%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실업률이 몇 퍼센트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경기 침체로 가는 순간부터 그 실업률이 확 올라가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지표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 외에 뭐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라든가 기업 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침체는 아니다. 다만 향후에 침체에 대한 어떤 걱정은 투자자들이 좀 하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침체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물가가 진정이 되고 연준의 기준금리가 천천히 올라가고 이런 구조가 되면 이제 침체 아니다. 근데 물가 확 올라가고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빠르게 올려야 되고 이러면 이제 침체로 간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주중에 나오게 될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게 이제 CPI의
그 구성 항목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42%가 주거 비용 이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8%가 이동 비용, 뭐 교통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14%가 음식료인데 주거 비용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가 뭐 집안에서 이제 있을 때 집을 짓는 비용 또는 이제 집에서 거주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있잖아요. 뭐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걸 등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겠죠. 근데 이게 이제 주거 비용이 가장 큰 항목이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뭐 유가라든가 이런 어떤 에너지 가격 이런 인플레이션 지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임대료가 내려갔다라는 징후는 없습니다. 미국의 이제 공실률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최근 들어서 유가와 인플레이션 비용이 또 하나 축인 음식료 가격이 좀 빠졌기 때문에 좀 낮게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보다 이런 어떤 전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예상치가 전년 대비 8.7, 전월 대비 0.2, 근원 물가가 전년 대비 6.1, 전월 대비 0.5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시간당 임금이 올라갔다라는 것 때문에 또 변수가 생겼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아래쪽으로 나온다라면 시장은 가던 길 계속 갈 가능성이 높고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와서 가령 9%대 이상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나오게 된다라면 최근에 올라왔던 게 인플레 정점 긴축 완화 기대였는데 이제 그게 깨지면서 시장이 확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져 버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5% 이상 올라간 다음 달의 증시는 좋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번 달에 어쨌든 출발은 나쁘진 않죠. 그래서 이 패턴대로 일단 움직이고 있고 이 패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크게 기여한 거는 외국인들,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인데 5주 연속 매수하고 있고요. 매수 강도가 빠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매수 규모 자체가 3천억대 거의 5천억, 1조 원대 잠깐 주춤 했다가 또 한 1조 5천억. 그러니까 매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매수가 몇 번 들어온 적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과연 주말에 미국이 이제 고용지표 저렇게 나오고 금리가 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과연 매수를 할 거냐. 요 구도를 좀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한다면 얘네들은 그냥 매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투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동향이 중요하고 그리고 뭘 샀나 좀 봤더니 삼성전자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2차 전지 전기전자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금 추가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바이오주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고 인터넷주 카카오가 여기 이제 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매수하던 전기전자 다음에 2차 전지 자동차에다가 추가적으로 바이오와 인터넷주가 들어왔다. 다음에 이제 기관 쪽을 보니까 카카오 기관이 지난주에 제일 열심히 샀고 카카오, 크래프톤, 네이버, 셀트리온 이런 거를 샀어요. 바이오도 사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성장주 개념의 미국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을 따라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코스닥 쪽에서 뭘 샀나 봤더니 2차 전지,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2차 전지는 계속 기본으로 양시장에서 이제 깔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바이오주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바이오와 2차 전지, 다음에 이제 외국 기관 투자들 봤더니 역시 또 2차 전지하고 엔터, 예를 들어서 뭐 SM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JYP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 일부 이제 게임주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근데 양쪽 다 반도체주가 안 껴 있어요. 여러 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여기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주말에 미국에서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구도가 그런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매수한다? 그럼 정말 의지가 센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이번 주 이 구도에서 바뀌는지 요 흐름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들을 좀 정리해보면 경기 침체로 갈 거냐. 이거 사실 경기 침체로 간다라는 거는 지금은 현재 지표상으로는 좀 의미가 없는 거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게 역으로 나쁜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강한 긴축의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강한 어떤 긴축의 이유가 되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재료가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역시 이제 그 연준이 0.75 또 1.0으로 금리 인상폭을 9월에도 확 올릴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과연 반응을 하느냐.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게임 바이오가 지난주에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게 성장주로서
다음에 이제 금리가 그렇게 세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기대로 올라갔는데 주말에 어떤 미증시 상황이 이 종목들의 변수가 되고 이제 다른 쪽으로 매수가 넘어가는 계기가 되냐, 시장이 주저앉는 계기가 되냐, 요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반도체 자동차가 되게 부진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 쪽으로 매수세가 분산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이제 이쪽이 아니라 계속 기존에 가던 쪽으로 갈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진행이 되면 눌렸던 종목들도 언젠간 다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만약에 꺾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이제 뭐 서프라이즈한 어떤 수준, 되게 나쁜 수준의 어떤 물가 지표가 나와서 외국인들이 거기에 반응해 버리면 이제 2,500 정도가 이번 반등은 끝,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올라갈 땐 LG에너지 솔루션이 좀 주춤거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가 못 가고,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둘 다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둘 다 올라가는 경우도 물론 없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아주 길진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는 이제 8월 중순 넘어가야 뭐 이게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구도가 어쨌든 두 종목 간에 롱숏 관계,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가 눌려야 되는 그런 관계가 이제까지는 LG에너지 솔루션인데, 이게 45만 원 부근에서 판이 바뀌는지, 둘 다 쉬어가는지, 둘 다 빠지는지, 요 구도를 보면서 코스닥에 어떤 종목들이 추종해서 따라갈 건지가 가늠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도 주의 깊게 재밌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더 하려던 이슈를 좀 시간 때문에 줄였는데, 그거는 제가 주중에 방송할 때마다 이제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주에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공부를 같이 할 공간도 열었으니까 또 주중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 또 많이 또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